여러분, 요즘 거울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씨, 턱살 왜 이렇게 아저씨 같냐? 피부가 원래 이랬나? 저도 30대가 꺾이면서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우리 남자들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잘생겨지고 싶잖아요. 그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일하느라 시간도 없고 솔직히 다 너무 귀찮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놈들은 외모 관리 좀 해서 인생 훨씬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면서도 현실적으로 해볼 만한 외모 떡상 꿀팁 30가지를 정리해왔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위해 단 5분 만에 할 수 있는 관리법부터 꾸준하게 지속해야 할 방법까지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어차피 말해줘도 대부분 안 하겠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꿀팁 실천하는 사람은 무조건 상위 30%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 5분 만에 할 수 있는 15가지 초압축 관리법입니다. 첫 번째는 키높이 깔창 깔기입니다. 남자가 가오가 있지 깔창은 무슨... 안 돼요, 안 돼. 깔창은 가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나 깔창 꼈다가 신발 벗게 되면 어떡해? 보통 외출하면 신발을 벗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벗어도 괜찮아요. 사실 티도 별로 안 나고, 아니, 또 티가 나면 좀 어때요? 첫인상에서 좋게 보이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죠.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이목구비보다 전체적인 실루엣을 먼저 봐요. 특히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상하체 황금 비율 1대 1.6에 가까워지려면 일단 깔아야죠. 여러분이 직접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비교해보세요. 막말로 성형도 다 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쉽게 비율 좋아지는 방법을 안 한다고요? 무조건 키높이 깔창 쓰세요. 두 번째는 양말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양말밖에 없는 겁니다. 무지 검은색 목 긴 양말, 무지 흰색 목 긴 양말. 이 외에 모든 양말은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이 소개팅에 나갔다고 해볼게요. 카페 마주 앉아 얘기를 하던 중에 여성분이 여러분의 애매한 발목 길이의 회색 양말과 올라간 바지 사이로 삐져나온 털난 맨다리를 봤다? 그 순간 호감도 최소 80%는 날아갑니다. 이거 공감되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정말 양말 하나로 전체 스타일을 망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양말로 포인트를 주는 건 고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기본에만 충실하면 돼요. 오늘부터 어떤 신발이든 무슨 바지를 입던 간에 흰색, 검은색 목 긴 양말 중 하나만 신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양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세 번째는 바지 펴서 입기입니다. 바지 밑단을 접거나 롤업하는 습관은 무조건 버리세요. 롤업하면 캐주얼하고 센스 있어 보이지 않나? 바지를 말아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비율도 같이 말아 먹는 겁니다. 바지를 접으면 시선이 발목에서 뚝 끊겨버려서 다리가 짧아 보여요. 상대방의 시선이 바지에서부터 양말, 신발까지 쭉 이어지게 해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를 입거나 바지, 양말, 신발 색상을 하나로 맞춰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바지 기장이 길면 접어 입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세탁소에 맡기세요. 이 한 끗 차이가 우리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살려줄 겁니다. 네 번째는 립밤 바르기입니다. 요즘에도 립밤 안 바르는 사람이 있나? 쉽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보통 입술은 얼굴을 볼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대체로 무채색인 얼굴에서 색 대비가 가장 강한 게 입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술이 갈라지고 허옇게 각질이 있다면 어떨까요? 칙칙하고 생기도 없고 뭔가 아파 보이죠. 때문에 립밤으로 입술을 촉촉하게 관리해야 되죠. 입술 트면 그냥 침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은 설마 없겠죠. 침은 증발되면서 입술의 수분을 더 뺏어가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귀찮더라도 주머니에 립밤 하나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발색이 있는 립밤을 추천합니다. 내 입술색에 딱 맞는 립밤만 찾으면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여요. 다섯 번째는 얼굴 피부톤 정돈하기입니다. 우리 얼굴이 점점 아저씨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잡티나 점, 수염 자국으로 지저분하게 보이는 피부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피부 톤만 정리해줘도 인상이 확 좋아져요. 깔끔한 남자가 이상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이 호불호 없이 가장 좋아하는 매력 포인트가 바로 깨끗한 피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피부과에 간다고 바로 피부가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관리는 꾸준히 하되 지금 당장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도록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보세요. 화장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단 5분 만에 똥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꼭 아저씨 탈출하세요. 여섯 번째는 눈썹 주변 잔털 정리입니다. 이 주변 잔털 때문에 눈썹 경계가 무너지면 인상 전체가 흐리멍텅해져요. 눈썹 그리거나 다듬는 거 할 줄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눈썹 라인 주변에 있는 잔털이에요. 물론 눈썹 문신을 받았다면 더 좋겠죠. 그 눈썹 라인에서 벗어난 잔털들만 정리해도 곧바로 인상이 또렷해져요. 특히 관상학적으로도 미간이 깨끗하지 않고 잔털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눈썹 칼 2개 살 수 있습니다. 그걸로 눈썹 주변의 잔털만 깨끗이 밀어주세요. 그럼 눈매가 지금보다 훨씬 또렷해질 겁니다. 일곱 번째는 코털 정리입니다. 진짜 그 살짝 삐져나온 코털 하나 보는 순간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한 번 코털이 보이면 계속 그것만 보이잖아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이런 별것도 아닌 걸로 힘들게 쌓은 이미지 절대 망치지 마세요. 쿠팡에 코털 제거기라고 검색하면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법도 간단하니까 1, 2주에 한 번씩만 딱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코털 정리한다고 절대 뽑진 마세요. 감염 때문에 엄청 위험합니다. 코털 정리 딱 10초면 이미지 추락을 막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구렛나루 정돈입니다. 내가 평소 외출할 때 헤어스타일링을 전혀 안 한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헤어스타일링 무조건 연습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면 일단 외출할 때 구렛나루만이라도 왁스나 드라이기로 꾹 누르고 나가세요. 이건 솔직히 똥손이라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구렛나루가 떠있으면 얼굴 가로축이 길어 보입니다. 쉽게 말해 얼굴이 커 보여요. 아홉 번째는 하루에 2번 혀 클리너 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는 잘해도 혀 클리너까지는 아직도 별로 안 쓰더라고요. 혀를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이 입냄새를 막을 수 있습니다. 향이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됐죠. 그런데 입에서 악취가 난다면 매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귀찮더라도 양치 후에 혀 클리너를 꼭 써주세요. 쾌적한 입 향기는 대화를 즐겁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열 번째는 커피를 마신 후 물 마시기입니다. 한국 성인 1일 커피 섭취량이 1.8컵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커피를 입에 달고 살죠. 그런데 이 커피가 입냄새의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카페인은 침 분비를 억제하고 구강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입안이 건조한 상태에서 커피 산성 성분으로 구취가 나는 원리죠. 커피 향이 좋다고 입냄새까지 좋아지진 않아요. 커피를 마셨다면 최소한 그만큼 물을 마셔주세요. 입안이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입냄새 나는 순간 호감도 바로 박살입니다. 11번째는 바디 스프레이입니다. 앞서 불쾌한 냄새를 막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매력적인 향이 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오직 좋은 향기만으로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다는 비율이 75%가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외모에서 향은 중요하다는 소리죠. 근데 이런 채취 관리를 안 해본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바디 스프레이를 추천해요. 대체로 향수보다 향이 은은한 편이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남자들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30대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바디 스프레이 하나는 사서 쓰세요. 12번째는 굽은 어깨와 거북목 수시로 펴주기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현대인 중에 어깨가 안 말린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거북목과 말린 어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자세를 의식적으로 교정해줘야 돼요. 지금 바로 거울 앞에 서서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턱을 당겨보세요. 상체가 넓어 보이면서 뭔가 자신감이 뿜뿜 업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촬영할 때면 어깨를 피려고 하는데 이 말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또 자세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의식적인 자세 교정이 반복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루엣으로 매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액세서리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죠.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매력적인 사람들은 이걸로 자신의 매력을 한 단계 더 올리고요.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남자들에게 추천하는 액세서리는 뭘까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 거예요. 아직 패션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이 없다면 액세서리는 안 하는 걸로 딱 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걸 착용해도 솔직히 멋있어 보이기가 진짜 어려워요. 특히 남자들 중에 금목걸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취향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저는 진짜 이 세상에 금목걸이를 멋있어하는 여자가 과연 존재할까 싶어요. 시계는 괜찮지 않나? 네, 저도 시계가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 완전 동의합니다. 근데 솔직히 시계도 옷이랑 어울리게 코디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백임이라는 말 있죠? 괜한 도전보다는 안전한 길로 가죠, 우리. 14번째는 안경 렌즈 관리입니다. 저도 25살 때까지는 안경을 썼었는데요. 안경을 쓰는 분들 중에 이 렌즈 관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서 관리란 렌즈에 지문이나 뭐가 묻은 걸 닦는 행동을 말합니다. 안경 렌즈에 뭐가 묻은 걸 보면 거의 코털 삐져나온 걸 본 것처럼 계속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게 참 뭐라고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보이죠. 귀찮더라도 안경 닦기 하나는 늘 챙겨 다니세요. 그리고 수시로 닦아주세요. 15번째는 신발 관리입니다. 신발의 종류는 뭐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스타일이 좋은 사람 중에도 신발 자체는 예쁜데 좀 더러운 상태로 신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옷에 비해 신발은 좀 지저분해도 티가 안 나서 그러겠죠. 하지만 여성분들 중에는 은근히 이런 디테일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운동화 뒤축을 꺾어 신는 남자들이 꽤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없어 보여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꺾어 신으면 편하지도 않고 신발도 망가지는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관에 구두 주걱 하나 사놓으세요. 웬만해서는 꺾어 신을 일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단 5분 만에 할 수 있는 가성비 관리법 1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대부분 간단하게 할 수 있거나 깜빡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짚어드린 파트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분 정도를 투자해서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관리 방법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6번째는 외출 전 헤어스타일링 하기입니다. 남자는 머리빨이다. 이건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꾸미지 않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2가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할 줄 아는데 귀찮아서, 혹은 아예 스타일링을 할 줄 몰라서. 둘 다 문제죠. 먼저 할 줄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귀찮아도 제발 하세요. 인연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외모는 연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아예 스타일링을 못하는 남자들에겐 답은 하나죠. 연습뿐입니다. 사실 스타일링 방법은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좋은 영상이 너무 많아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아무리 똥손이라도 어느 정도 스타일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혹시나 제 헤어스타일링 방법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을 위해 반드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17번째는 다음날 입을 옷 미리 정하기입니다. 저녁에 간단하게 내일 입을 옷을 정하고 한번 입어보세요. 이때 저는 2가지를 확인하는데요. 뭐가 묻진 않았는지, 구겨진 부분은 없는지, 이 옷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가 내가 생각한 느낌이 나는지 봐요. 이렇게 하면 옷 스타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입고 나오죠. 꼭 그럴 때면 옷에 뭐가 묻어있거나 상의나 하의, 옷핏이 어정쩡하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러면 하루 종일 옷 때문에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이걸 습관화 해보세요. 여유 있게 입을 옷을 생각하다 보면 스타일을 개선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8번째는 옷 다려입기입니다. 아무리 명품이라도 나한테 핏이 딱 좋은 옷이라도 주름지고 구겨져 있으면 엄청 후줄근해 보여요. 나에게 어울리는 옷 스타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할 포인트는 옷의 상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확인할 때 옷이 구겨져 있다면 꼭 다려 입으세요. 저는 스팀 다리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엄청 편하게 쓰고 있어요. 19번째는 수분으로 피부 밀도 채우기입니다. 피부 밀도가 낮아 푸석푸석해지면 인상이 칙칙해지고 나이 들어 보여요. 때문에 최소 하루에 2번은 보습을 챙겨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씻은 후에 꼭 스킨 로션 발라주세요. 수분으로 피부 밀도가 채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좋은 피부는 여자들이 호불 없이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20번째는 식사 행동 체크하기입니다. 보통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을 때 뭘 많이 할까요? 주로 밥이나 술을 같이 먹죠. 그만큼 식사는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밥을 먹을 때 이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든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행동들이요. 만약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 진짜 있던 호감도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식사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나이 들수록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밥 먹는 모습이 정 떨어지면 진짜 답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20분 만에 할 수 있는 관리 방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매력을 코어부터 단단하게 다져줄 지속적인 관리 방법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와, 진짜 매력적인 남자 되기 쉽지 않네요.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21번째는 목소리 체크하기입니다.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얼굴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사람을 판단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녹음해서 듣기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말할 때 듣던 목소리가 아니라서요. 원하는 목소리 톤을 찾을 때까지 계속 녹음하고 들어보세요. 그럼 나만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게 되실 겁니다. 22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간혹 마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남자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살이 쪄서 고민일 거예요. 여러분, 성형의 끝은 다이어트란 말 들어보셨죠? 진짜 다이어트야말로 관리의 꽃입니다. 솔직히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방법이죠. 다이어트에 좋은 방법이나 식단은 유튜브에 너무 좋은 영상이 많아요.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고 꼭 실천해보세요. 저는 1일 1식 방법으로 살을 뺐는데요. 이건 제 의지보다는 직장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23번째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만큼이나 정말로 강력히 추천하는 관리 방법이에요. 연애하고 싶다면 그냥 무조건 운동하세요. 나이 들수록 얼굴보다 몸매를 더 보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아요. 운동 방법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너무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이거는 꼭 체크해주세요.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몸의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이 정말 자신감을 높여줘요.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에 보이는 엄청난 몸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지만 옷을 입었을 때 태가 나는 정도, 그것도 스스로 만족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꾸준히 하세요. 24번째는 나에게 맞는 헤어스타일 찾기입니다. 남자는 머리빨이란 말 다들 기억하시죠? 나에게 딱 맞는 헤어스타일 찾기 위해서는 인생 디자이너님을 찾아야 돼요. 보통 주변에서 커트 잘하는 곳을 물어보면 강남이나 홍대, SNS에서 유명한 곳을 가보라고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낮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 주변에 있는 미용실을 찾아야 하죠. 왜냐면 시간과 돈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유명 헤어샵에서 4주 간격으로 커트를 받는 게 부담이 없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면 주변 미용실 리뷰를 싹 봅니다.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곳부터 차례대로 가보죠. 디자이너님과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커트를 합니다. 경험상 5번 안에는 늘 결이 맞는 미용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은 곳에 몇 년이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매번 커트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25번째는 얼굴 점 빼기입니다. 이 점 역시 잡티처럼 피부톤을 고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죠. 얼굴에 점이 많으면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어려워요. 또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이목구비를 흐릿하게 보이게 하죠. 때문에 얼굴에 점이 많은 분이라면 시술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얼굴에 점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피부과에서 받은 시술 중에 가격 대비 진짜 만족도가 높았어요. 다만 점의 뿌리 깊이나 진하기에 따라 한 번에 다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점이 많은 분이라면 2-3번 정도는 시술을 받아야 하죠. 또 점을 뺀 후에 관리를 꼼꼼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런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점이 없어진 얼굴을 생각하면 무조건 하세요. 저는 진짜 만족 중입니다. 26번째는 턱수염 제모입니다. 이놈의 턱수염. 우리를 아저씨로 보이게 하는 가장 흉악한 놈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수염 자국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아이템이 있죠.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턱수염을 없애는 게 좋긴 좋죠. 평범한 얼굴에서 가장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깔끔한 피부니까요. 턱수염을 제모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레이저 제모죠. 저도 관심은 많은데 생각보다 비용도 그렇고 최소한 5회는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는 집에서 제모 왁스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좀 아프긴 한데 생각보다 효과도 좋고 한번 하고 나면 5일 정도는 깔끔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턱 수염이 좀 더 가늘게 자라서 면도하기도 편하고요. 여러분도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제모 방법을 해보길 바랍니다. 27번째는 눈썹 문신입니다. 이 눈썹 문신 하나로 인상을 확 바꿀 수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이거 하나로 T존이 살아나면서 이목구비가 2배는 더 선명하게 보이죠. 사실 저도 매번 해야지 마음만 먹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눈썹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이전에 라인을 잡아놓은 상태라 잔털만 정리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썹 문신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고민만 하는 분들, 우리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눈썹 문신을 한 분들 계신가요? 있다면 눈썹 문신 잘하는 곳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댓글로 정보 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같이 고민만 하는 남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28번째는 내 패션 스타일 찾기입니다. 사실 패션이라는 게 참 막막하죠. 유튜브로 유행하는 옷 스타일 좀 찾아보면 영상은 엄청 많은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죠. 저도 사실 패션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만큼은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확신하고요. 패션 비전문가로서 추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내 패션 스타일 찾는 방법, 바로 무식하게 왕창 옷을 사서 다 입어보는 겁니다. 제일 무난한 무신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혹은 이뻐 보이는 스타일의 옷을 주문합니다. 물론 순위가 높은 것들 위주로요. 그리고 하나씩 다 입어보는 거죠.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은 건 무조건 반품하고요. 진짜 옷이라는 게 딱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차피 집에 있어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반품비는 어떡하냐고요? 써야죠. 반품비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발. 내 패션 스타일을 찾기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베스트 상하이 세트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제 베스트 스타일과 유사한 계열의 옷을 계속 조금씩 사보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인데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9번째는 표정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혹시 내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표정이 뭔지 알고 있으신가요? 뭔가 다들 고개를 갸웃할 것 같은데요. 보통은 본인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또 영업 직군에 있다 보니까 고객사와의 소통을 위해 자주 거울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내 감정과 말에 따라 어떤 표정을 짓는지 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연습하죠. 이런 훈련이 쌓이다 보니까 연애든 사회생활이든 확실히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내 감정이 상대에게 오해 없이 더 매력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표정 연습을 해보세요. 표정은 그냥 감정대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온전히 내 표정에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하루 5분 정도 거울을 보거나 폰으로 내가 말하는 모습을 촬영해보세요. 이런 연습이 쌓이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30번째는 명상을 통한 자기 객관화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9가지의 모든 관리 방법, 이걸 실천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모르면 어떤 관리도 겉핥기에 불과해요. 근데 사실 자기 객관화라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저도 노력은 하는데 아직 한참 멀었고요. 그래서 하루 5분 정도는 편안한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 봅니다. 아마도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많을 거예요. 뭐든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길 바랍니다. 스스로 나를 깨닫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자기 관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 지금까지 매력을 10배로 끌어올려줄 남자 관리 방법 3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상위 30%의 남자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0가지 관리 방법들 지금 당장 모두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 5분이면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죠. 이 첫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딱 절반, 아니 10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 확신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끌리는 사람의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들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꼭 꾸준히 실천하시고요. 여러분의 변화하는 모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